대표님, 죄송해요. 근데 혹시 다시 돌아가도 될까요? 한때 함께 웃으며 일하던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대표님, 다시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번 나간 애는 어차피 또 나가. 절대 받으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재입사를 시키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재입사를 받아도 좋은 경우와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재입사를 받게 될 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조치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사실 요즘처럼 사람 구하기 어려울 때 경력자가 돌아오겠다고 하면 솔깃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가르쳐도 되잖아요. 새로 뽑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교육하는데 돈이나 시간도 안 드니까요. 그리고 우리 문화나 일하는 스타일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 없죠. 그래서 다시 받으면 편할 텐데 그냥 확 받아줄까 싶다가도 마음 한구석엔 이상하게 찝찝한 감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번에도 또 갑자기 퇴사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다른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가는 곳으로 생각해서 분위기가 흐트러질까도 걱정되고, 아무리 이유 있는 퇴사였어도 괜히 나를 버린 괘씸한 직원을 받아주면 내가 호구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닥쳤을 때 다들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컨설팅했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직원이 8명인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여자 대표님에게는 아끼는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어떻게 하면 회사가 더 잘 될지 고민하는 정말 보기 드문 A급 직원이었어요. 이름은 가명으로 은주 씨라고 해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은주 씨가 정말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표님은 잡으려고 했지만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서 결국 잡지는 못했어요. 월급이 부족했는지, 대표인 내가 부족했는지 속상하기만 할 뿐이었죠. 그러다 3개월 뒤에 은주 씨에게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은주 씨는 갑자기 그만둔 이유가 정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이제는 병원도 다니면서 건강도 회복했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고 싶다는 카톡이었어요. 대표님은 솔직히 고민이 정말 많이 됐어요. 은주 씨가 일도 정말 잘했고 마침 일손도 부족한 상황이라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들어왔다가 또 나갈까봐 걱정도 되고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뭔가 그림이 이상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입사시켜도 됩니다. 제가 앞서 재입사를 받아도 되는 경우,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준을 알려드리면 제 결정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기준 첫 번째. 퇴사의 핵심 이유가 명확히 해결됐는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포인트예요. 그때 왜 나갔지?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됐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할 때만 재입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나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요. 연인과 헤어진 뒤에 재결합하는 경우와 비슷해요. 이전에 힘들었던 문제들이 그대로면 다시 만나도 결국 또 헤어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별로인 것 같아서 새 회사로 옮겼는데 막상 다니다 보면 우리 회사가 나쁘지 않았던 거구나 하고 후회하면서 재입사를 하는 경우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옮긴 곳이 별로여서 피난처처럼 도망오는 직원들은 어차피 또 떠납니다. 반드시 퇴사를 결심하게 했던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는지를 확인하세요. 은주 씨의 카톡을 보면 퇴사 이유가 심리적, 정신적 건강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물어봤어요. 은주 씨, 지금은 어떤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힘들게 하던 개인사가 어떻게 해결됐고 지금은 어떤 병원에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다고 해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해결됐거나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 두 번째, 업무 능력과 태도가 평균 이상이었는가? 사람은 갑자기 일을 확 잘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태도가 좋아지지도 않죠. 재입사를 원할 때는 뭐든 열심히 하겠다면서 말로 적극적인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바뀌는 경우는 1%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원래 알던 모습 그대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모습, 간절한 말에 속지 마시고 원래 어땠는지만 생각하세요. 능력과 태도 모두 확실하게 평균 이상이었던 직원들만 재입사시키길 추천드립니다. 은주 씨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적극적이고 일도 야무지게 하는 A급 직원이었죠. 기준 세 번째,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려고 하는가? 퇴사하는 게 절대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도 썩 유쾌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고, 대표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돈이나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왕창 쏟아부었을 테니까요. 특히 갑자기 나간 경우는 더더욱 그 흑폭풍이 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 한마디라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사람만 재입사 기회를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과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신뢰로 직결되거든요. 사장과 직원 사이의 신뢰도 중요하고 동료들 간의 신뢰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번 나갔다 오면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 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요. 무너진 신뢰를 스스로 다시 쌓으려고 하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불신하게 되고 개인주의가 싹트고 팀워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은주 씨의 카톡에서는 무너진 신뢰를 바로잡으려는 이런 진정성이 보였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퇴사 이유가 명확히 해결됐고 원래 능력과 태도가 평균 이상이면서 반성하고 책임지려고 한다면 재입사를 시켜도 좋습니다. 그럼 은주 씨 그냥 재입사 시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걸까요? 깔끔하게? 아직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드린 조언은 단순히 "은주 씨 받아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재입사 시키느냐예요. 저는 "재입사 기회는 열어주되 리스크는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크를 낮추는 재입사 절차 4단계. 재입사해도 괜찮을 사람이 확실하더라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슬쩍 다시 입사하면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회사는 그냥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야. 나갔다가 들어와도 그냥 받아줘. 얼마나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회사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 리스크를 줄이는 절차를 조언해 드렸습니다. 1단계, 공식적인 재입사 절차를 만드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면접, 그리고 수습 기간을 다시 거치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일하던 사람이라고 바로 다시 일 시키면 특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식 절차를 밟게 되면, 아, 다시 들어오려면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기존 직원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다라고 서로에게 약속해 놓으면 좋습니다. 2단계, 동료들에게 사과하고 다짐한다. 사실 퇴사로 인해서 직접 불편을 겪은 건 대표님보다 동료들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입사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짐을 말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갑자기 떠나서 동료들한테 부담과 혼란을 드려서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다. 이런 짧고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동료들의 불편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생략하면 '나갔다가 들어와도 별일 없네? 나갔다 들어와도 되나 봐.' 이런 불만스러운 분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단계 명분 세팅하기. 사실 팀원들이 가장 궁금해할 건 이거예요. "왜 다시 받아준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주 씨가 능력 있어서"라고 하면 안 돼요. 조직의 이익을 강조하세요. 예를 들면 "최근 업무량이 늘면서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 걸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단, 수습 기간을 거쳐서 기존 팀원들에게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협업하는 모습을 보고 최종 결정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 팀원들,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분담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명분이에요. 이런 명분이 있어야 기존 직원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결정이니까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재입사자의 책임을 약속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이 재입사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합의하는 거예요. 한 번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10%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약속을 상호 합의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습 기간 동안은 뭐 연봉 인상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뭐 승진의 기회라든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에도 약속하게 하고요. 이건 "네가 나갔다 왔으니까 벌 주는 거야. 혼내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요. 우리 회사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라 나름의 룰도 있고 체계도 있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는 일인 거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퇴사자의 재입사. 무조건 거절할 일도 아니고요. 무턱대고 받아줄 일도 아닙니다. 정말 돌아와도 괜찮을 사람인지 기준을 가지고 보시고, 만약 괜찮을 사람이라면 제가 알려드린 리스크를 줄이는 4단계 절차를 밟아보세요. 회사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곳이잖아요.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 또 받아주고 싶은 마음, 그 사이에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하게 풀 수 있다면 사장님도 재입사자도 동료들도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시작은 언제나 한 명의 현명한 리더로부터 시작되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퇴사자가 재입사한 경우가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리더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정보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